안녕하세요. 계속해서 서피스 인테그랄에 대해서 이제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 강연에서도 굉장히 강조를 했듯이 여러분 앞으로 어떠한 공면이 주어지더라도 any surface, 어떠한 공면이 주어지더라도 그 공면을 매개화하는 것을 맨 먼저 해야 합니다. 문제를 봤을 때 공면이 주어지면은 매개화를 하라. 그 매개화한 상태에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선 오늘 할 내용은 이제 하기 전에 일단은 우리가 항상 여러분들은 이제 스무스 서피스가 주어졌다고 가정합시다. 저희들이 일단 우리가 다룰 공면은 국소적으로 스무드한 이러한 공면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스무드하지 않는 경우는 이제 부분적으로 조각조각 스무드한 그러한 공면들을 유한계를 모아놓은 것만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런 경우는 스무드한 것을 매개화하고 또 다른 스무드한 것만 매개화하고 그 부분을 다 더하면 이제 적분도 따로따로 해서 다 더하면 되는 거니까 항상 우리는 이제 스무드 서피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면이 주어지면 여러분 무조건 매개화를 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D라는 2차원. 그래서 여기에 이제 D라는 것은 이거 공면이기 때문에 3차원에서 서피스는 결국은 2차원이랑 똑같은 거죠. 국소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D에서 S로 가는 이제 그 매개, 얘가 이제 매개화를 맞는 두 개의 변수가 있어서 이쪽으로 가는 함수 x가 u랑 v를 가는 함수고 y도 uv에 가는 함수고 z도 uv에 가는 함수입니다. 얘가 바로 이제 공면 S의 파라메트리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앞부분에 나오는 편미분의 이제 정의에 가지고 뭘 할 수가 있냐면 자, 얘 이쪽으로 여기서 이쪽으로 하는 함수가 매개 이게 phi라는 함수입니다. phi uv라는 함수예요. 그러면은 편미분에서 이 u, v가 있으면은 이쪽 이 u축과 평행인 것을 함수로 보내면은 여기 어떠한 이러한 곡면이 나옵니다. 이 곡선 위에서 곡면 위에서 곡선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쪽 방향으로 v축과 서로 평행인 거를 직선을 함수구로 보내면 이러한 곡선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쪽은 x축과 평행하기 때문에 y는 고정돼 있고 u만 변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곡선에서 접선의 방향을 찾으면 이 접선을 계산을 하면 접선이 바로 p를 u로 편미분한 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서 이쪽 방향으로 갈 때 여기서 곡선이 나오죠. 그래서 요거로 편미분하면 접선이 나옵니다. 요 접선의 방향이 바로 d phi dv가 나오겠죠. 그러면 매개화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제 어떤 경우는 얘가 d phi dv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개화 순서에 따라서 다른 건데 하여튼 어떤 상태이든 간에 얘네들은 요 두 개의 벡터 요거랑 요 벡터가 여기에 접선 요 곡선에 접하는 건데 그러면 이 점에서 여러분은 접평면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여기 접평면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접평면에서 얘네들이 바로 접평면 안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벡터가 이제 0이 아닐 때 여러분 뭘 생각할 수가 있냐면은 이제 크로스 프로덕트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크로스 프로덕트를 하면 얘가 바로 크로스 프로덕트죠. 크로스 프로덕트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요 벡터랑 얘 벡터랑 동시에 수직입니다. 얘는 동시에 수직이고 그 다음에 요 벡터의 크기는 이 두 벡터에 생성되는 평행사변형의 면적이랑 똑같은 게 바로 이거의 이제 크로스 프로덕트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 크로스 프로덕트를 계산을 하면은 이 크로스 프로덕트는 이 곡의 적평면의 수직인 벡터가 되죠. 그래서 얘는 바로 이제 수직인 벡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 같이 d phi du에다가 d phi dv를 이렇게 크로스 프로덕트를 해놓으면 얘는 이제 곡면의 수직인 점이 됩니다. 어떤 점에서 at phi의 uv,
phi UV는 이제 이 점이 바로 phi UV가 되겠죠.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곡면이 주어지면은 이제 필요한 게 곡면의 수직인 벡터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벡터의 크기로 나눠주면은 이제 수직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밑에 제가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서를 해놨는데 d phi du, d phi dv 0이 아닌 경우는 물론 얘네들은 평행이 안 돼요. 평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요 벡터에다가 크로스 프로덕트에다가 그거의 크기로 나눠주고 이 부호가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인 겁니다. 그래서 플러스면 이쪽 방향이고 마이너스면 안쪽으로 반대 방향이겠죠. 마이너스 붙여도 서로 수직이 되겠죠. 여기 수직이 얘 플러스 마이너스 해도 얘는 바로 이제 단위 벡터가 되면서 크기가 1인 단위 벡터가 되면서 얘는 곡면에 수직인 벡터가 나옵니다. 얘가 굉장히 중요한 벡터입니다. 여기 서피스 인테그럴에서 곡면이 나오면은 그 곡면의 수직인 벡터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우리는 이제 그것을 n이라고 표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수직인 벡터, 곡면의 수직인 벡터가 굉장히 중요하다. 단위가 1이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곡면 S가 주어지면은 곡면 X를 포함하는 이제 오픈 셋을 오메가라고 놓읍시다. 그래서 어떤 벡터 밸류드 펑션인데 R이 오메가에서 R3를 가는 이제 함수인데요. 여기 XYZ가 F의 XYZ로 가는데 좌표가 3개입니다. 네? 이러한 함수를 가지고 우리는 뭐라 부른다? 앞으로 얘네들은 앞으로 여러분 교재나 여러분 벡터 해석 보면은 항상 A 벡터 필드라는 이제 말을 사용합니다. 우리나라 번역하면 벡터장, 네, 벡터 필드, 벡터장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벡터 밸류드 펑션을 가지고 우리는 앞으로 계속 벡터장이라고 부를 거고 벡터 필드라고 부를 겁니다. 자, 이렇게 벡터 필드가 주어지면은 다시 여러분 이것을 벡터 필드를 뭘로 생각하면 되냐면 우리가 이제 여러분 우리 R3 상에서 우리가 가상의 곡면을 생각을 하면은 바람이 불면 어떻게 한 점에서 바람이 불면은 바람의 방향들이 다 주어져 있죠. 모든 점에서. 여러분 한 점이 주어지면 그 점에서 바람의 방향 어느 쪽인가 방향이 주어집니다. 그 방향이 바로 이제 이러한 벡터 밸류드 함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람의 방향. 그 다음에 여러분 뭘 생각하면 되냐면 강물이 흘러가죠. 강물이 흘러가면은 강의 어떤 영역을 내가 가상의 곡면으로 생각을 하면은 그 곡면을 이제 지나갔을 곡면 근처에서 물이 흘러가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 방향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 벡터 함수로 생각하면 됩니다. 사실은 이 벡터장이 이러한 자연 현상을 설명하는 데에서 나온 그 수학적 개념입니다. 벡터 밸류드 펑션이고요. 그러면은 이제 곡면에 주어지면은 아까 이제 곡면의 수직인 벡터를 우리가 하나를 선택했다고 가정합시다. 요 곡면의 수직인 거는 여러분 곡면에 주어지면 곡면의 수직에 있는 벡터는 방향이 두 개입니다. 하나는 올라가든지 하나 내려가든지 두 개가 여기는 선택권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택권 두 개의 선택권이 있습니다. 곡면에 주어지면은 곡면의 수직인 거 두 개의 선택을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n을 내가 선택을 하는 겁니다. 선택을 해가지고 이제 뭘 계산할 수가 있냐? f를 n이랑 내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f 벡터죠, 얘도 벡터죠. 그럼 벡터랑 내적하면 뭐가 돼? 스칼라 펑션이 되죠. 스칼라 펑션이 됩니다. 스칼라 펑션이 되니까 여러분 앞 강의에서 얘를 이제 스칼라 펑션으로 생각을 하면 이제 펑션을 생각을 하면은 얘를 f로 생각을 하면은 이제 그 펑션의 스칼라 펑션에 대한 서피스 인테그럴 우리 앞에서 정의를 했잖아요. 그거를 그대로 가져옵니다. 그럼 스칼라에 대한 서피스 요거를 f로 보면 요게 바로 f로 보면은 f 보고 서피스 인테그럴이니까 ds면은 얘가 곱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벡터 함수이더라도 이제 이 적분은 라인 인테그럴은 아주 쉽게 아주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정의입니다. f가 벡터 필드일 때 요거를 어떻게 적분하느냐, 요거를
정의하느냐? 여러분 서피스가 주어지면 서피스를 매개화하면 이제 여기 D라는 영역이 나오고요. F에다 여기 XYZ인데 XYZ 대신에 phi UV를 집어넣고 내적 N 한 후에 이걸로 하면 됩니다. 요거만 알고 나머지는 이제 F가 주어지고 N이랑 주어지면은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은 그 앞전 강의에서 배운 그 스칼라 펑션의 서피스 인테그랄 정의를 이용해서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특별하게 이제 phi가 d phi du, d phi dv가 0이 아닌 경우는 n이 이런 식으로 이제 둘 중 하나에서 우리가 선택을 하면 되겠죠. 둘 중 하나 선택했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제 여기에다가 우리 공식의 우적에서 여기에서 이거를 계산을 하면은 이 n 대신에 요거를 집어넣어요. 그러면은 보면 알겠지만은 여기에 분모에 얘가 나오죠. 얘랑 약분되는 거죠. 약분돼서 우리가 결론으로 나오는 게 바로 요것만 나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벡터 밸류드 벡터 필드에서도 이 적분값은 결국 매개와 그 공면을 매개화한 것들이 여기 다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예제를 하나 살펴볼까요? 그래서 첫 번째 예제가 바로 뭐냐? 이제 이러한 z 이꼴 fxy 꼴로 서지는 곡면을 생각을 해봅시다. 이 곡면이에요. 이 곡면은 이제 z fxy 요거의 이제 함수의 이미지가 되겠죠. 그러면 이 곡면을 표현을 하면 x, y, z를 다 모아놓은 건데 z는 fxy, xy는 d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그러면은 이 곡면이 s면은 s의 수직인 벡터가 다 이렇게 위쪽으로 향하는 걸로 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upward 유닛 얘를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밀어 올라가는 거 upward 유닛 노멀 벡터 이렇게 부릅니다. 유닛 노멀 벡터. 여러분 노멀이라는 말이 들어가면은 크기가 1이라는 겁니다. 유닛 벡터 upward 유닛 벡터 위쪽으로 향하는 벡터를 n으로 놓읍시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제 그 맨 우리 벡터 해석의 앞부분인데 여러분 그거는 아마 제가 KOCW에서 연동된 강연을 아마 들어서 약간 화면이 좀 어두워졌으시라고 생각하지만 요거는 여러분 이제 앞부분 결제도 보면 알겠지만은 여기서 위쪽으로 향하는 이 벡터가 바로 이 벡터입니다. 여기 n이 이 함수가 z가 주어지면은 이제 루트 1 더하기 f를 x로 편미분한 거의 제곱 y로 편미분한 제곱분에 여기 마이너스 부호가 되고요. 여기 1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위쪽으로 향하는 벡터고요. 그러면은 여기 아래쪽으로 수직인 벡터는 여기다가 마이너스 붙이면 되겠죠. 그래서 요 곡면을 매개화하면 어떻게 되느냐? phi라는 게 매개화하면은 xy를 xy fxy로 여기 매개화가 된 거고요. 그럼 매개화한 후에 d phi를 x로 편미분하고 d phi를 y로 편미분해서 크기를 구하면 루트 1 더하기 fx 제곱 f를 y로 편미분한 거의 제곱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거는 실제적으로 계산해 보면 돼요. 그래서 f를 f1, f2, f3라고 놓으면 벡터 필드라고 놓으면 이거를 계산을 하잖아요. 이거를 계산을 하면은 그대로 집어넣습니다. f1, f2, f3 집어넣고 여기 n 벡터 집어넣고 요거 집어넣으면 요것도 약분되죠. 그럼 우리가 결국 남는 게 얘가 남습니다. 그래서 f1에다가 f를 x를 편미분한 요거 계산을 하면은 이제 됩니다. 얘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여러분 이제 계산해 요건 이중적분입니다. 이중적분 계산을 하면은 됩니다. 요 공식이 이제 유도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이 나오고요. 그럼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번 해봅시다. 자, 다음 예제는 바로 뭐냐? S가 바로 스피어입니다. 반지름이 A인 구면입니다. 구면. 얘가 요거 내가 구글에서 검색해서 내가 손으로 동그라미 그리기가 너무 힘들어서 내가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설마 이걸 가지고 저작권 저기는 하진 않겠죠? 네. 자, 그래서 이제 구면을 이제 여러분 구면에서의 이제 밖으로 나오는 거 여기 있으면은 n 벡터가 다 이쪽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 점에서는 수직으로 밖으로 나오고 여기서는 수직으로 밖으로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벡터가 바로 n 벡터입니다. 그래서 뭘 계산을 하느냐? f 곱하기 n을 계산을 해보자.
f가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x, y, z가 정해졌을 때 f.n을 계산을 하라. n은 바깥으로 나오는 벡터입니다. 자, 우선에 여러분 이제 그 구면 반지름 A9를 뭘 매개화를 해야 되겠죠. 매개화하는 거는 여러분 이제 미적분에서 많이 한 거, 요거를 여러분 이제 세타로 놓고 여기 세타로 놓고 여기가 파이라고 놓으면은 이제 구면 좌표계, 여러분 구면 좌표계 떠올려야 됩니다. 구면 미적분 2에서 구면 좌표계 배웠죠. 영어로는 spherical coordinate. spherical coordinate. 구면 좌표계를 이용을 해서 여기 phi theta 아니면 저는 UV라고 했는데 이걸 어떻게 보니까 A cosine U sin V, A sin U sin V, A cosine V. 그러면은 U가 0에서 2파이, 그러니까 여기 U가 세타니까 여기 이 각을 x축이라 놓고 이거를 y축이라 놓고 z축이라 놓으면은 여기 점이 좀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세타가 0에서까지 2파이까지 움직이죠. 파이는 양의 z축에서 이루어진 각도, 이게 바로 파이인데 얘가 v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요게 바로 여러분 스피어의 매개화입니다. 반지름 A인 스피어 매개화입니다. 그 다음에 d phi du 크로스 d phi dv 요거를 계산을 이제 요거 앞에서 계산을 했죠. 앞에서 지난번에 계산했습니다. 계산한 결과가 바로 A의 sin V가 나옵니다. 요거는 앞에서 계산한 거고. 그다음 그래서 surface integral을 계산할 때 얘가 항상 들어가는 게 계산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m 벡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봐야 됩니다. 자, m 벡터가 이렇게 바깥으로 향하는 벡터잖아요. 이렇게 이 점 여기가 여러분 이제 x, y, z가 있으면은 이쪽으로 요게 바로 m 벡터거든요. 크기가 1인 벡터입니다. 그러면은 원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 벡터가 사실은 x, y, z죠. 그럼 이 벡터나 m 벡터는 서로 평행이죠. 그래서 m 벡터는 결국은 뭡니까? 요 벡터가 만약 w를 하면 w 벡터에다가 이제 w 크기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요 벡터, 위치 벡터가 뭐 w 놓으면 요게 계산을 하면은 요 a의 크기가 바로 반지름이니까 a니까 a분의 1에 w니까 x, y, z가 나오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m 벡터가 바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m 벡터가 a분의 1에 x, y, z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f 벡터랑 n을 내적을 해봅시다. f 벡터가 어디 있어요? 여기 f 벡터입니다. 그 다음에 m 벡터는 이거고 내적을 하면은 두 개 내적하면 어떻게 돼요? 또 요거 곱하기 요거 그러면은 a분의 1의 x제곱 더하기 y제곱 z제곱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곡면 위에서는 이 곡면 위에서 on s 곡면 위에서는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이 바로 반지름 a인 구면이니까 a제곱이 나오겠죠. 그 요거를 여기다 대입을 해요.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은 요거이기 때문에 on s에서 f 내적 n을 계산을 하면은 이게 a분의 1에 요거 계산하면 a 제곱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a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surface integral s 위에서의 surface integral 계산하면 요게 바로 a 제곱이니까 a분의 1에 a 제곱이니까 a가 나오죠. a가 나오니까 a를 앞으로 묶고 내면은 얘가 나와요. 그러면은 이제 요거는 바로 뭐냐? 이 곡면의 면적이랑 똑같죠. 여기는 이제 a 곱하기 area of S의 면적이 되는 겁니다. 요거 면적은 앞전 시간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4파이 a 제곱 나왔으니까 결국 4파이 a 3승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때는 이 바깥으로 곡면에 주어지면은 곡면의 수직인 벡터가 n인데요. 그 n은 일반적으로 이제 문제에서 주어집니다. 문제가 주어져야만 여러분이 계산할 수가 있고 주어질 겁니다. 주어지고 그 다음에 주어지면 여러분 n을 적당히 잘 표현을 해야 됩니다. 매개화를 이용을 해서 n을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은 나머지는 제가 이제 요거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제가 예전에 기출 문제를 제가 이제 이렇게 올려놓을 테니까 기출 문제에서 이러한 이제 곡면의 적분이 있으면 그거를 아마 참조
하시면 여러분 퀴즈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요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